지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격차를 보면 시가총액의 기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좀 역전했죠. 여전히 PER은 한 배에서 한 1.5배 정도 마이크론이 좀 더 높은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격차 부분들은 그동안 가치에 대한 판단,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수준을 현재 유지를 했다 정도인데, 사실 메모리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 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어떤 비교 지표들은 이번 ADR 상장을 통해서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답답한, 그리고 투심이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어떤 상반 기대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완화 시그널들은 투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건전한 방향성,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문제가 확산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장기화 흐름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선 중동 리스크, 이게 가장 큰 수급 전환의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는 비교적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 특히나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좀 터지고 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난 이후에 유가, 그리고 이제 환율의 어떤 부담 요인들이 좀 크게 좀 작용하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재차 좀 커지고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초기에는 수급 반등은 좀 이끌었지만 이후부터는 사실 수급 반등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나왔던 메시지, 특히나 구체적인 어떤 이 종전의 시점들을 좀 거론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발표될 이란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만약에 종전에 대한 구체화된 일정이라든가 일단 본격화 여부들은 충분한 어떤 수급 전환의 어떤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 여부는 다소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완전히 이제 개방하겠다라는 개입에서는 이제 한 발짝 이제 물러서는 어떤 발언들이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 여부가 또 다른 관건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의 하향 안정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환율이 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3월 전체 외인 매도세, 3월 전체 외인 매도세 추정액이 한 20조 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6거래일간 한 19조 6천억 정도가 집중이 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환율의 상방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이제 외인의 수급 이탈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시그널들은 분명 부담의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소폭 하락 전환했고 오늘 일부 하락을 좀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환율의 어떤 하향 안정화를 좀 주시하기에는 아직 체크포인트가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해소, 여기 더해서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좀 수반된다면 환율의 경우에도 사실 1,400원대 초중반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추가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시성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환율은 1,400원을 좀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란 사태를 좀 감안했을 때 환율의 상방 부담을 여전히 변수 요인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폭은 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 포인트는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해소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흐름 속에서도 지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된다면 사실 증시에 상당한 좀 부담 요인 될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외인의 매도세,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한 69조 원 정도가 60조 원 초반까지 형성되고 있는 외인의 매도세가 좀 반영이 됐는데, 일단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 매도세가 줄어든 것이죠. 여전히 3천억대 정도의 외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좀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는 환율의 단기적인 상승폭이 외인의 수급 이탈을 좀 이끌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겠고, 향후에 이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또는 전반적인 어떤 이 유가의 연동폭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구체된다면 외인의 수급도 상당히 좀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다시 역으로 좀 환산해 봤을 때 외인 주도의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면 반드시
반대로는 뭐 외인 중심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안정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안정화되는 구간이라면 외인의 매수세는 충분히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고점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양호한 10%대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다만 우리가 2월 말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괴리는 좀 크죠. 삼성전자 여전히 20만 원을 하회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100만 원 미만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이 현재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 지금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들은 제한적이죠. 여전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 특히나 2분기와 3분기로서 이익 확장치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 최근에 터보컨트 관련된 이슈가 메모리 기업들의 일종의 어떤 수급 노이즈가 좀 됐었는데 오늘 주가의 반등폭을 보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DDR5 일부 가격이 고정 가격이 좀 소폭 하회했다. 이 부분을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피크를 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AI 서버형 이 수요는 재차 좀 이어지고 있고 동조된 가격은 재차 좀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죠. 다만 일부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소폭 좀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퀄컴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반적인 수요의 둔화가 아니라 메모리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매출을 좀 저하시키는 원인이다라고 좀 강조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 고객사들의 메모리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 비용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일부 이제 수요의 어떤 둔화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 이 총량을 좀 봤을 때는 역시나 수요 기조에서 가격 상승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란의 지정 리스크에 대한 해소, 여기에 대해서 외인 수급이 다시 좀 재차 유입되면서 수급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1위는 TSMC죠. 현재 시장의 과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술 경쟁력에서 수요를 관련된 이슈 때문에 TSMC에 대비해서는 뒤처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작년에 수주 성과를 통해서 좀 확인됐던 것처럼 테슬라, 애플 같은 기업들의 일부 파운드리 수주 성과, 이 부분은 장기 공급 물량이라는 가지면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겠고, TSMC의 현재 추가 수주를 좀 받기에는 전체 어떤 캐파가 포화 상태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생산에 대한 여력이 없어서 삼성전자에 이 전이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분산, 이원화 정책 효과가 좀 가장 크다고 좀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지금 GAA 트랜지스터를 좀 탑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나노 공정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도입되고 있죠. 우리가 3나노 공정 미만부터는 초미세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의 단수라든가 일단 기술의 어떤 격차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지를 좀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 이전보다 상당히 초미세 공정에서에 대한 수요를 안정화, 여기 관련된 전체적 어떤 공급의 생산 여력 같은 것들이 TSMC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되고 있고, 마지막은 가격 협상력에 관련된 이점이죠. TSMC의 독보적인 어떤 독주 체제는 사실상 고정 가격 안에서에 대한 고객사들의 인하폭을 좀 제한시키는데, 이원화 정책을 좀 펼치다 보면 같은 조건, 같은 생산의 어떤 수율 요건을 좀 갖는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좀 유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크기 때문에 TSMC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재평가 계기로 보시나요? 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주주총회에서 이제 계획을 구체화했죠. 이제 상장 일정을 좀 구체화했는데 아직 시점은 올해 이제 연내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한 4분기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사실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격차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의 기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좀 역전했지만 여전히 PER은 한 배에서 한 1.5배 정도 마이크론이 좀 더 높은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격차 부분들은 그동안 가치에 대한 판단,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수준을 현재 유지를 했다 정도인데, 사실 메모리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HBM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뭐 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어떤 비교 지표들은 이번 ADR 상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 가치의 어떤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TSMC와 뭐 ASML 같은 ADR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후에 시가총액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패시브 수급들에 대한 유입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됐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ADR 상장 이후에 우리 외국인 중심의 수급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뭐 보통주가 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EPS에 희석 요건이 좀 된다 이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뭐 후자보다는 전자의 어떤 이 시너지가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 ADR 상장 부분들은 향후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EUV 투자 확대는 HBM 경쟁력 강화 신호로 보시나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번에 EUV, ASML 장비를 좀 도입을 했죠. 이 부분은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이 구체화됐다. 엔비디아가 이번 GTC 2016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차세대 칩에 대한 대규모 이제 공정 전환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루빈에서 파인만으로 좀 이어지는 단계에서 오히려 좀 초미세 공정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술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구현은 일단 초미세 공정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커진다는 관점. 일단 뭐 HBM 시장의 선점을 좀 갖고 있는 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기술 강점의 좀 이점을 좀 통해서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어떤 기술 선점도 어느 정도 좀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일단 초미세 공정의 부분은 사실 이제 수율까지 정말 이 양산까지에 대한 규모를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노광 공정 장비에 대한 도입 부분들은 분명 초미세 공정에 대한 수율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차세대 칩에 대한 시장 선점 또는 현재 과점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한 SK하이닉스의 전략 정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낙수효과 관점에서 보면 EUV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충분한 좀 낙수효과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미세 공정의 어떤 시작 부분들은 미세 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증설 투자 내지는 신규 투자에 관련된 수혜를 좀 이어질 수 있겠고, 향후에 EUV 공정에 뭐 소요되고 있는 어떤 소재단의 어떤 매출 부분들은 뭐 메모리 사이클 기조와 함께 추가적인 어떤 고부가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터보컨트 발표 이후 메모리 여팡 둔화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구글의 터보컨트 기술이 좀 공개가 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맹점을 보면 AI와 뭐 대화를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뭐 데이터, 임시 데이터를 KV 캐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압축시켜서 데이터의 속도를 좀 높이는데, 관건은 여기서 이제 KV 캐시를 좀 압축하는 기술이 메모리의 적용량을 한 6배 정도 좀 낮췄다. 그리고 H100 기준에서는 뭐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한 8배 정도 상향시켰는데 데이터의 유실이라든가 손실이 없었다. 이게 이제 논문상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이 부분이 4월 중순에 전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여부가 좀 주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해당되는 공정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좀 적용하기에는 기술의 어떤 이 적용이,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현재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 또한 이제 상용화 시점도 한 5년에서 한 10년 이후로 좀 보는 경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과거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 저비용 AI 모델이 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값비싼 GPU를 일단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가 좀 되면서 엔비디아가 수급 노이즈가 좀 됐었죠. 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에 보니까 오히려 GPU의 어떤 기술 고도화 부분, 오히려 기술에 대한 어떤 이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상향된 GPU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재차 좀 증가됐던 부분이었고,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히려 훼손 없이 더 크게 확장했다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이 역시도 사실 터보컨트의 어떤 상용화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AI 시장의 생태계가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술을 좀 적용해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개화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당히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메모리의 수요를 좀 둔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영역에 따라서에 대한 피로도가 다각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메모리 시장의 확장 기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